안녕하세요. 활력소장입니다. 오늘은 해외 어학연수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는 어학원에서 일도 해봤고 또 영어 학원에서 가르쳐도 받고 대행사의 업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어학연수 비용 그리고 내가 얼마나 거기에서 살면서 어학원을 다녀야 영어가 늘지 혹은 외국어 실력이 늘지 이런 거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고 같이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나눠보고 또 어학연수 가기 전에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또 뭐 아일랜드에 있는 영국에 있는 어학원을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도 가끔 받고 있는데요. 좋은 어학원을 고르는 방법 등등 아주 유용한 정보만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해외에서 공부하는 방법을요. 우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유학, 어학연수, 교환학생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세 개를 딱 보고 다른 점을 바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유학은요, 외국에서 머물면서 공부하는 거,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정규 학위 과정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진짜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는 유학이라고 하면 그냥 조기 유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외국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대학교 석사, 박사 과정 같은 거를 외국에서 하는 거, 학교를 다니는 거를 보통 유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학연수는 그 나라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현지에서 살면서 생활하면서 학원을 다니는 건데요. 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영어 학원을 다니겠죠. 그래서 보통 영어권 나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등등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에 가서 살면서 학원을 다니죠. 그런데 가끔 이 모국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리핀, 몰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교환학생은 친선과 문화교류를 위해서 그 대학교에서 학생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뭐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서로 교환을 한다던가 영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런 식으로 그 학생을 교환하는 거고 보통은 한 학기에서 1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유학이랑 교환학생은 둘 다 어느 정도 언어 실력이 필요하고 공인 어학 성적도 필요합니다. 뭐 토플 몇 점 이상, IELTS 몇 점 이상 이런 식으로 점수를 증명해야만 그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갈 수가 있어요.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학연수는 따로 요구하는 어학 성적이 없습니다. 아예 영어를 못해도 아예 그 나라 그 외국어 실력이 없어도 어학연수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어학연수를 많이 가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학연수는 뭐 이력서에 쓸 정도의 경력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어학연수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외에서 살았다고 인정을 받지를 않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학연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제가 보니까 어학연수를 통해 실력이 느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학연수를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어학연수 비용은요. 이게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사실 평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학원마다 학원비가 정말 많이 다르고요. 그 나라의 집값도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방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서 동네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영어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영어 쓰는 나라들 거기 평균적으로 학원비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가끔 뭐 50만 원대 이런 데도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주당 수업 시간은 보통 15시간에서 20시간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가끔 하루에 5시간씩 하는 곳도 있고요. 한 달 생활비는요. 이것도 정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평균을 내보자면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은 적어도 필요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방세 자체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사는 아일랜드에 저는 더블린에 살지도 않고 세 번째로 큰 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구 정도의 크기의 그런 도시에 사는데도 여기에 방 하나 있는 플랫, 그 아파트 같은 방 하나 있는 곳 혼자 쓰려면 보통 월세가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쉐어를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쉐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끔 보면
아일랜드에 6개월에 뭐 학원비가 300만 원 이런 광고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몰타 6개월에 300만 원대. 몰타가 학원비가 정말 싸더라고요. 생활비도 싼 편이고. 그런데 우선 몰타는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가 아니에요. 필리핀 어학연수의 유럽 버전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바닷가 있고 이제 섬이고 하니까. 그래서 싸고요. 그러면 어학원이 이렇게 싸게 그 학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한 반에 학생 정원이 몇 명인지 우선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맥시멈 정원을 15명 정도로 두는데요. 보통 한 12명에서 20명까지, 25명까지도 한 반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 시스템이나 시설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죠.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최근에 지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학원에서는 저도 가끔 보는데요. 이제 제가 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시티 투어 같은 거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영어 공부를 하러 온 대부분 이제 남미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엔 그러면 이 시티를 한번 보여주는 거죠. 동네를 보여주면서 한번 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원 끝나고도 각종 여가 활동 그리고 뭐 액티비티 이런 거를 제공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학원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곳은 수업료가 비싸요. 한 달 수강료가 비싸고 뭔가 프로그램도 많고 그 시스템 이런 뭐 연결 뭐 스터디 그룹이라던가 공부하는 거 외적으로도 충분히 서포트가 다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 그런 데일수록 비싸고 강사의 질 이게 사실 그 학원에서 좀 중요한 건데 싼 학원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초보반 있죠. 낮은 레벨에는 원어민 강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최저 시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잘 사는 그 선진국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다 최저 시급 자체가 높은데 또 선생님들은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시급이 높습니다. 그런데 학원비를 낮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초보인 경우에는 초보 레벨이 낮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영어를 듣는 것만으로 이게 뭐 원어민인지 아닌지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어민이 아닌 그냥 영어를 할 줄 아는 그런 강사를 쓰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리고 비자 공장 이거는요.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냥 어학원을 등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남미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워홀 제도가 있지만 사실 아직 개발도상국, 뭐 필리핀, 태국, 그리고 남미, 브라질, 멕시코 이런 데 있죠. 아르헨티나, 페루 이런 국가들은 비자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통해서 어학원을 등록해서 학생 비자를 받아야만 해외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비자를 받기 위해서 수업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일 싼데 등록해서 비자만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영어가 느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이제 어학연수 기간을 정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 표는 외국어 교육 전문 기관에서 이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약간 평균 통계를 낸 거예요. 영어뿐만 아니라 그냥 외국어 실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레벨 A1까지 되는 데에는 70시간이 걸린다. 이건 이제 알파벳부터 이제 처음부터 다 배우는 조건. 그리고 이게 밑으로 갈수록 레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레벨까지는 150시간.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또 300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add another 50%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영어의 경우 알파벳이 아예 다른 뭐 Chinese, Arabic, Japanese, Korean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50%의 그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이 일본어를 배우는 거랑 영국인이 일본어를 배우는 거랑 또 이게 다르겠죠. 우리가 일본어를 배우는 게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알파벳이 아예 다른 우리한테는 50%가 더 필요해서 이거 이제 여기 50%면 35시간이잖아요. 이게 처음에.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105시간. 여기에서도 이제 75시간을 더해서 225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건데, 보니까 A2에서 B1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내 지금 레벨을 어느 정도 알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알면 그 계산이 어느 정도 되겠죠. 아예 0 베이스에서
나는 원어민 정도의 수준을 원한다. C1 이 정도까지 원한다. 그럼 이거를 이제 다 더해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A2인데 B1까지 좀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50%를 더해서 이게 450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어학연수 그 수업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정도 되니까 이거를 나눠보면 30주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한 7개월이 조금 넘는 건가요? 7개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모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레벨업이 되느냐?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 그 시간을 한번 계산해보면 좋게 몇백 시간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 받은 것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 따지면은 몇백 시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는 A2나 B1 레벨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영어 실력이 당연히 안 는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고, 내가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요, 돈이 많아서 어학연수 비용이 그닥 부담이 되지 않거나, 또 아직 10대, 20대 초반, 이렇게 뭐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고,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이제 안 보셔도 되는데요. 어학연수를 보통 한 6개월 이상은 가실 거예요. 영미권으로.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거기다 이제 뭐 비행기표나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런 게 부담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저는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새로운 경험이고 한국에서보다 당연히 영어에 더 노출이 될 거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비용이 내가 이제 아껴서 뭐 모은 돈이고 아니면 부모님의 피땀 흘린 돈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잘 따져봐야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